유튜브 상한농 강의 11편 집정 과정 중 병이 기정이냐 혈정이냐 수정이냐. 집정할 때 문진으로 제일 안 좋고 제일 불편한 증상부터 상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고 물어보면 환자가 어떻게 안 좋다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데 동의보감과 음양오행설로 공부한 사람은 이게 무슨 병이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처방으로 써주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대충 처방 하나 선택하면서 듣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은 설문지 체크하세요 하고 맥만 짚고 환자의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해서는 정확한 처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약 먹어도 니 먹었나 소리도 안 하고 심지어는 부작용까지 나고 간까지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내 귀에는 환자가 내 병은 이것은 기병이고 저것은 혈병이고 또 이것은 수병인데 제일 심한 것은 기병입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환자가 자기 병의 원인을 다 가르쳐 주면서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치료 못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방향의 공부를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혈수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소발의 지잡기로 우연히 처방이 맞아서 가뭄에 콩나듯이 얻어 걸려서 병이 나으니 치료율이 떨어지니까 한약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치료율이 거의 90% 이상인데도 이런 한약의 이미지와 편견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봅니다. 한약 먹어봤는데 안 낫던데요? 한약 먹으면 간 안 좋아진다는데요? 한약은 독성이 있어서 오래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등. 내가 블로그에 동의보감 처방이 아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상한론 처방은 몸에 처방이 딱 맞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어서 먹어보면 다를 거라고 상한론 100% 맞는 처방은 온몸을 다 낫게 다 좋게 해주니까 간까지 좋게 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한약은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약성이 있는 것이고 안 맞으면 독성으로 작용하지만 맞으면 약성으로 작용해서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다 치료해 준다고 그렇게 외쳐도 이런 한약에 대한 선입견이 고쳐지지 않아서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해주는 한약은 다른데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환자가 들려주는 증상을 내 병은 기증, 기병, 혈증, 혈병, 수증, 수병이라고 들릴 수 있게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기증, 기병은 정상적인 기순환이 내인, 외인, 불내외인에 의해서 순환 궤도를 이탈해서 기역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기형결의 상태로 악화되어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로 기는 열이고
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어느 부위 어느 위치에 따라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태음병, 소음병, 고름병으로 나뉘는데 열의 과소, 열과 한의 유무, 음양에 따라 삼양삼음병으로 나눕니다. 삼양삼음병 중 열이 과해서 된 삼양병인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1. 태양병. 태양병은 표열증과 같은 말이고 표에 몸의 겉에 기가 많이 모여서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울체해서 기체가 되고 열화해서 생기는 병을 태양병 또는 표열증이라고 하고 상한론 정의로는 태양지휘병, 맥부, 두한강통이 오한으로 태양병이란 병이 체표에 있어서 맥이 부맥으로 떠 있고 머리와 뒷목이 뻐근하게 아프고 입을 덮어도 어실어실 추운 병을 태양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상으로는 발열, 표의 기체가 열화해서 열이 나는 것이고 오한, 표에 혈체가 되어 뒤에 있는 혈이 순환되지 못해서 이불을 덮어도 어실어실 추운 것이고 오풍, 표에 기체가 되어 기가 순환되지 못해서 바람이 닿으면 어실어실 추운 것이고 이불 덮으면 춥지 않은 것입니다. 두통, 머리 근육에 실정인 경우는 수체가 되어 머리가 아프고 허정일 경우는 혈체가 되어 머리가 아프고 신동통, 몸 표면의 전신 근육이 수체와 혈체가 되어 몸살같이 아픈 것입니다. 맥부, 병의 위치가 표에 있기 때문에 맥을 짚으면 살짝만 눌러도 느껴질 정도로 위에 떠 있는 맥입니다. 이렇게 발열, 오한, 오풍, 두통, 신동통, 맥부가 태양병의 주요 증상이고요. 해법으로는 한해법을 쓰는데 병이 표에 있기 때문에 땀을 내서 열이 땀 따라 나가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대표 처방으로는 마왕탕, 갈근탕, 계지탕, 소청룡탕 등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처방이 있는데 강론에서 다 강의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소양병. 소양병은 흉열증과 같은 말이고 표열증이 풀리지 않고 오래되면은 속으로 쑥 들어와서 소양병이 될 수도 있고 흉부에 순환하던 기가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어떤 이유로 해서 기체가 되고 열화가 돼서 가슴팍에 병이 열로서 병이 된 병을 소양병이라고 합니다. 상한론 정의, 소양지휘병, 구고, 인근, 목현냐. 소양병은 입이 썩고 목이 마르고 눈이 침침하고 어지럽고 이런 병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정상으로는 흉욕고만, 자각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증상도 흉욕고만이고요. 복진으로 갈비뼈 밑을 눌렀을 때 압통이나 캥기는 느낌이 있는 것도 흉욕고만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소양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래한열, 표혈증은 오한으로 어실어실 추우면서 동시에 열이 나는데, 소양병 흉열증의 열은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는 열입니다. 그것을 왕래한 열이라 합니다. 9. 미식미식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건데, 가슴팍에 있는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속에 있는 점조수와 소화액의 냄새를 끌고 올라오니까 미식미식하게 올라오려고 하는 증상이 생깁니다. 9고, 입이 쓰다는 건데 가슴팍에 있는 열이 위로 올라오면서 쓸개즙이나 소화액의 냄새를 끌고 올라와서 입이 쓴 증상이 만들어집니다. 심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데 가슴팍에 있는 열이 화닥거리니까 두근거리는 증상이 만들어지고, 신번, 가슴이 번거롭다는 증상인데 가슴팍에 열이 화닥거리니까 번열증이 나서 번거로운 것이고, 해법으로는 화해법으로 흉부의 열을 풀어서 돌려주면 되는데, 그러면 생명체 현상에 의해 일부는 땀으로, 일부는 대변, 소변으로 나가서 흉부의 열이 풀립니다. 대표 처방으로는 소시오탕, 시오게지탕, 시모탕, 대시오탕, 사망사심탕, 치자시탕 등 중요한 처방들이기 때문에 강론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양명병. 복열증이라고도 하고, 표혈증과 흉열증이 풀리지 않고 속으로 쑥 들어와서 될 수도 있고, 위와 장 부위에 내인, 외인, 불내외인에 의해 기체가 되고 열화해서 생긴 병입니다. 열이 많이 당길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대열병이 될 수 있고, 상한론 정의는 양명지위병, 위가 실시야라. 양명이란 병은 위와 장이 튼튼한 사람한테 오는 병이다 라는 것이고요. 정상으로는 불오한, 위와 장에 워낙 많은 열이 모여 있어서 추운 게 전혀 없는 증상입니다. 오열, 위와 장에 워낙 많은 열이 모여 있어서 더운 게 싫고 열이 싫은 증상입니다. 소열, 열이 많이 담길 수 있는 자리고 열이 워낙 많아서 밀물 들어올 때 같이 온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전신에 열이 나는 증상입니다. 서머, 열이 너무 세서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헛소리하는 증상이 있고, 소변적, 열이 소변을 쪼들게 해서 소변이 너무 진해져서 붉게 보일 정도로 되는 증상이고, 부대변,
복부 쪽 대열로 인해 대변에 물기가 말라서 몇 날 며칠 대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고, 복만, 위와 장에 열이 가득하니까 배가 답답하고 부른 증상이고, 번조, 사지에 열이 가득하니까 손발이 화끈거리면서 번거로운 증상이 있고, 갈, 위에 열이 많이 모여서 물기를 말려서 시원한 물을 찾는데 열이 워낙 많아서 마셔도 목이 마른 증상이 생깁니다. 해법으로는 열이 위에 있는지 장에 있는지에 따라 청해법과 하해법 두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청해법은 위에 열이 모여서 된 위열병을 석고라는 약재로 열을 그 자리에서 사가 없어지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붉은 쇳덩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연기 내면서 푹 없어지게 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하해법, 장 부위에 많은 열이 모여서 생긴 장열병을 밑으로 내보내는 게 가깝기 때문에 대변으로 내려서 설사시켜서 한꺼번에 없애는 방법입니다. 대표 처방으로는 청해법의 대표 처방은 석고제, 백호탕, 백호가 인삼탕, 백호가 계지탕. 하해법의 대표 처방으로는 대황제, 대성기탕, 소성기탕, 조이성기탕 등이 있고, 굉장히 센 약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삼양병을 여러 형태로 구분하면 태양병, 발열과 오한이 동시에 열이 나면서 어실어실 춥고, 소양병, 왕래한열, 몸이 더웠다 추웠다 하는 열이고, 양명병, 조열로 추운 것은 하나도 없고 열의 영향이 온몸 정신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한 열이고, 조열로 인해 변비도 심하고 정신 이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불호한 반오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삼양 삼원병 중 기부족, 열부족으로 인한 삼원병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삼원병은 태음병, 소음병, 고련병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태음병. 태음병은 복한증이라고도 하고요. 배, 복 부위에 기부족, 열부족에 의해 한증, 음증이 생겨 아랫배가 차고 냉한 병입니다. 상한론 정의는 태음지휘병, 복만이 토식불화, 자리 있기, 시복 자통, 약하지, 필흉하 결경. 태음병은 배가 부르고 토하고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설사를 많이 하고 시시때때로 배가 아프고, 만약 반대로 설사를 시키면은 부작용으로 필이 가슴 밑으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정상으로는
태연병, 소원병, 고름병, 삼원병의 공통점은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차다는 공통점이 있고, 특히 태연병은 복한증으로 배가 찬 것이 병이기 때문에 대변이 묽거나 설사를 하고 자각적으로든 타각적으로든 배가 찬 증상이 있습니다. 해법으로는 삼원병 모두 온법을 써서 치료하고, 차가운 게 병이니까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건강, 오수유, 부자 이런 약으로 한을 데워줘서 순환시켜주면 모자란 기가 생명체적 현상에 의해 보충되어 기부족 증상이 치료되는데, 후서방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경우 보약 개념으로 외부에서 기를 공급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은 쉽지만 실제로 외부의 기와 인체의 기는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를 공급할 수가 없고, 만약 이렇게 외부에서 보약만 공급해서 다 되고 무턱대고 다 좋은 보약이 있다면 정주영과 이건희 같은 사람은 천수를 누렸을 겁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보약은 없고, 보약은 병치료를 쉽게 하려는 우리의 희망사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기혈수 순환 개념에서는 외부에서 열약인 부자, 건강, 오수유를 공급해주면 부족한 적은 기나마 순환하게 해주면 체순환 가운데 생명체적 현상에 의해 창조적 역사가 이루어져서 부족한 기가 스스로 생성되어 기부족이 치료되어 한이 없어지고 몸이 따뜻하게 되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이고, 이 치료법이 바로 온법이라는 겁니다. 대표 처방으로는 이중탕, 당귀사역과 오수유탕 등이 있고, 은병의 두 번째 소원병. 소원병은 표환증과 같은 말로 표 부위, 몸의 겉에 기부족 증상이 생겨 한증이 생긴 병으로, 상한론 정의는 소음지휘병, 맹미세, 단용매야. 소음병이란 맥이 미세하고 기력이 없어서 움직이려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상은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차다는 공통점으로 오한이 있고, 수족 권력, 냉두통, 냉한. 수족 권력은 수족 냉증과 같은 말이고요. 냉두통은 머리가 차면서 아픈 거고, 냉한은 식은땀을 말합니다. 부자라는 약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냉한, 식은땀이 나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 냉한은 싸늘하고 어실어실 추운 가운데 기가 부족한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 식은땀을 말하는데, 이때 쓰는 약재가 부자인데 냉한을 꼭 확인하고 써야 됩니다. 옛말에 부자를 잘 써야 명의라는 말이 있는데, 실력은 없으면서 명의가 되고 싶어서 부자를 왕창 썼다가 부작용이 나서 몸을 망치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자는 위험해서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꼭 써야 될 조건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쓰면 최고의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배 약사님 중에 자기 몸에 부자를 잘못 썼다가 죽다가 살아난 적이 있는데, 이후에는 부자를 쓸 때 생년월일로 써야 된다고 하면서 고방, 상한론은 손 떼고 사상의학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점쟁이도 아니고 생년월일로 한약을 쓰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약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올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해법으로는 온법을 쓰고 대표 처방으로는 개지가 부자탕, 당기사역탕, 마왕부자 세신탕 등이 있고, 이것도 강론에서 다시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엄병의 세 번째, 고름병. 고름병은 흉환증이라고도 하고 엄증 중 제일 악화되어 있고 치료하기 까다로운 병입니다. 흉, 가슴, 반회 반리 부위의 기 부족으로 인한 한증의 병으로 한 역에 의해 기가 밀려 올라가서 진한가열, 상열, 하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엄증의 마지막 단계의 병입니다. 전기가 마지막까지 소진되어 엄증의 극한 상태입니다. 상한론 정의, 고름주의병, 소갈, 기상충심, 심중동열, 기불욕시, 식즉 토해, 하지리부지. 한역에 의해 위로 토역이 있음. 정상으로는 엄증의 대표적 증상인 오한과 진한가열, 진짜 병은 속이 한인데 한역에 밀려 올라온 기가 위에서 열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상열하한, 진한가열과 같은 말이고, 한역에 의해 밀려 올라오는 기의 세력이 강해서 먹은 음식물을 토해내는 토역이 심해서 먹으면 다 토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해법으로는 온법, 진짜 병인 한을 치료하기 위해 대우는 약재로 치료해야지 가짜 병인 열을 푸는 약을 쓰면 사람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알고 치료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대표 처방으로는 감초건강탕, 사역탕 등이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강론에서 다 강의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기병, 기증을 열과 한의 유무에 따라 삼양 삼원병으로 구분해서 치료할 수 있고,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몸의 부위인데요. 표, 흉, 복으로 나뉘고, 자, 이거를 표리로 구분하면 표, 머리부터 가슴팍까지를 표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부터 몸속을 리라 합니다. 자, 외, 내로 구분하게 되면은 외는 공기와 맞닿는 부위를 외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지만
폐, 기관, 기관지는 외에 속하는 부위고, 뇌는 공기와 맞닿지 않는 부위를 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있으면서도 공기와 맞닿는 폐, 기관, 기관지는 이 부위인데, 이 부위는 외에도 속하고 리에도 속하기 때문에 반외,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것을 반표, 반리로 이렇게 말하면 반외, 반리가 맞고, 반표, 반리도 알아들으면은 그렇게 둘 다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요 표 부위에 있는 열병, 양증을 태양병이라 하는데, 1번이 여기가 태양병이고, 가슴 팍에 있는 열병, 여기에 있는 양증을 소양병이라 하고요. 3번 배에 있는 양병을 양명병이라고 합니다. 자, 음병으로 배에 있는 병을 태음병이라 하고요. 복한증이라 하고, 그 다음에 표에 있는 한증을 소음병이라 하고요. 자, 그리고 흉에 있는 음병을 고름병이라 하고 고름병이라고 합니다. 자, 기병은 이렇게 끝났고요. 자, 저런 증상이 있으면은 다 기병이구나, 기증이구나 하는 거를 짐작하고 거기서 병을 찾고 원인을 찾고 처방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혈병의 종류와 정리. 저번 강의 9편에서 혈체, 혈흔계에 대해서 했으니 참고하시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 순환하던 혈이 내인, 외인, 불내외인에 의해 순환 궤도를 이탈하여 혈력, 혈체, 혈흔결의 상태로 병이 진행되어 병적인 상태로 되는 병을 혈증, 혈병이라고 합니다. 정상으로는 수족 저림, 멍, 쥐나는 거, 생리통, 생리불순, 신동통, 관절동통, 각염급 등이 있고, 종류로는 혈체에 의한 병, 혈이 순환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거의 순환이 안 되는 상황. 이것도 표리가 다른데, 표에서는 오한, 두통, 신동통, 각염급, 리에서는 근육의 연약 무력, 근육으로서의 긴장감 없이 힘없이 누르면 누르는 대로 푹푹 들어갑니다. 두부살 같이. 복직근 긴장, 가슴 긴장으로 힘 없는 것이 힘 있는 것 같이 빳빳하게 긴장하면서 연급통인 땡기는 통증까지 있는 것을 복직근 긴장이라 그러고, 혈체를 치료하는 약재로는 작약, 대표 처방은 작약 감초탕, 개지탕 중 작약, 개지가 작약탕, 소곤죽탕 등이 있고, 혈흔결, 어혈, 혈체에서 더 심해져서 혈이 엉겨서 피노릇을 전혀 못하고 덩어리가 된 혈을 혈흔결, 어혈이라 그러고, 여자분들 생릴 때 나오는 덩어리, 이것이 어혈이고요. 몸속 자궁 쪽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어혈이 있어서 자궁 근종이나 자궁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상으로는 생리통, 혈괴, 요통, 하복통,
수족 저림의 증상이 나타나고, 약재로는 실증일 때는 목단피, 도인, 대왕망초까지 보탰습니다. 실증이라서 다시 써먹을 필요가 없어서 풀어서 대변으로 바로 다 내보냅니다. 대표 처방으로는 계지복령환, 대왕목단피탕, 도액성기탕이 있고요. 허증은 당귀, 청궁이라는 어혈제를 쓰고 혈체를 푸는 작약과 같이 씁니다. 허증이라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풀어진 어혈을 작약으로 다시 써먹는 혈로 만들어줍니다. 대표 처방으로는 당귀작약산, 옹경탕, 군기교회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수증, 수병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이것도 저번 강의 9편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 정상적인 수순환이 내인, 외인, 불내외인에 의해 순환궤도를 이탈하여 수역, 수체, 수원결의 상태로 되어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정상으로는 소변 분리, 토, 복수, 비수, 담이 있고요. 약재는 복령, 절영, 반화, 택사, 백출 등이 있고요. 대표 처방은 오령산, 영계출감탕, 영계미감탕, 절영탕, 팔미환, 복령감초탕, 소청용탕, 영감강미신탕 등이 있고, 자, 이렇게 환자를 보고 여러 진단 방법, 망진, 문진, 문진, 맥진, 복진, 설질 등의 방법으로 음양허실 중 어떤 체질인지 찾아내고, 두 번째, 환자가 어떻게 안 좋다고 하면 병이 기증, 기병인지, 혈증, 혈병인지, 수증, 수병인지를 바로 구분해내고, 어떤 경우는 같이 섞여 있는 경우도 찾아내고, 세 번째, 기병인 경우 삼양, 삼원병 중 어떤 병인지 찾아내서 기혈수 이론으로 집정을 해서 병의 원인을 다 찾아내고 정에 딱 맞는 상한론 처방 찾아내서 100% 맞는 상한론 처방이 나오면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을 바로 잡아줘서 모든 병이 순서는 다르지만 다 치료돼서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설과 동의보감, 중의학, 사상의학의 방법으로는 병의 원인이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이 원인인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병 이름 찾으려고 하고 소발의 지잡기 식으로 처방을 찾으려고 하니 기껏 찾아봤자 들어가면 안 되는 처방을 포함한 20% 정도 맞는 처방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 치료율이 낮아서 효과도 없고 심지어 부작용까지 나는데, 왜 부작용 나는지에 대한 분석도 안 되니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으니 본인 병도 가족들 병도 치료해주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 한약의 이미지와 이상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한방은 공부의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오래 공부하고 노력해도 헛수고입니다. 도리어 잘못된 공부로
잘못된 처방으로 건강을 더 악화시킵니다. 2000년 전 장중경 선생님이 무수한 임상으로 치료가 검증된 기혈수 이론과 상한론 의서로 올바른 방향의 공부를 하면 언젠가는 고수의 반열에 오르고 못 고칠 병이 없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 본인 병도 가족들 병까지도 부칠 병까지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론 처방을 강의해 드릴 건데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다른 처방을 응용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계지탕부터 강의해 드릴 겁니다. 저희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놓으면 좋을 겁니다. 강의 노트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조젠 남광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